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전기자동차 제작기 협업 방법론 절망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된 소프트웨어과 18학번 1기 오병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얼마나 계신지 안 보이는데 박수 소리가 엄청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원래 오늘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인턴을 하고 있는 관계로 좀 온라인으로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저는 원래 전자과로 왔다가 소프트웨어과로 전과를 해서 지금 GDSC 1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드릴 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팀에서 전기 시스템 파트를 맡고 있는 파트장과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하기에 앞서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라고 이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뭐 오늘 개발이나 그런 쪽에 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을 좀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 협업을 잘 할 수 있을까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협업을 이렇게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저희는 제가 소속돼 있는 팀은 저희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소학회인데요.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는 자작 자동차 소학회라고 하는 에이파라는 소학회입니다. 저희가 대회에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서 만든 자동차를 가지고 경주를 나가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 저희가 이제 바하라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팀이랑 흔히들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포뮬러라는 이제 포장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국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라는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에서 여기 자동차공학회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라는 대회인데요. 매년 8월 마지막 주에 군산에서 열리는 대회이고요. 꽤 큰 대회라서 우리나라 77개 대학의 총 121개 팀이 여기에 자동차를 1년 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바하라는 부문과 포장도로를 달리는 포뮬러라는 부문이 있는데요. 이 포뮬러라는 부문에서도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C 포뮬러와 전기로 달리는 E 포뮬러 부문이 있는데 저희 A파는 지금 전기 포뮬러 부문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년 대회에 출전한 121개 팀 중에 E 포뮬러 팀은 한 1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팀이고요. 그래서 저희 팀은 21년까지는 내연기관 포뮬러 차량만 만들다가 22년부터 처음으로 전기차를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개발팀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먼저 차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동계통을 만들어야 되고 전기차니까 전기 고전압 배터리와 전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파트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팀에 한 49명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계공학과 소학회인 만큼 기계공학과 학생들이고 산업공학과가 2분 계시고 소프트웨어과가 단 1명 있는데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작년 22년 8월에 대회에 나갔던 차를 한번 보면 저희가 차를 만드는데 약 3,900만 원 정도를 썼는데요. 이게 거의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깡통 값이랑 비슷한데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멋지지만 저희 차는 아까 표지 화면에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게 예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랜저 하이브리드 값이라는 점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넣었고요. 저희 그래서 전기팀 자동차를 만드는 팀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체를 만드는 CSC 파트가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정말 기계공학과스러운 작업을 하는 친구들이라서 사실 저도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뭔가 열심히 용접을 하고 설계를 해서 만드는데 그냥 프레임 차체를 만들고 그 차체 프레임에 씌우는
외장 커버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쉽게 그냥 막 이렇게 만든다, 용접만 하면 된다, 설계하고 용접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쉽게 들리는데, 저도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 나름대로의 뭔가 어려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파워트레인 파트도 좀 기계공학과스러운 파트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어를 설계하고 깎아서 차의 모터가 부르면 그게 바퀴로 전해지게 만드는 이제 구동계통이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는 제동계통, 그다음에 뭐 모터를 식혀주는 냉각계통 같은 걸 설계하고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압 배터리 파트가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니까 전기 자동차가 달리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 배터리를 만드는 파트이고요. AA 건전지 사이즈의 한 4배 정도 되는 리튬이온 전지를 490개를 하나로 합쳐서 저희가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한 60kg 정도 나가고요. 저희 운전자보다 무거운 무게고,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2022년에 나온 맥북 프로를 한 120번 정도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정도의 용량이 나오게 됩니다. 저희 자동차에 쓰는 모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모터는 출력이 한 68kW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 모터인지를 약간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저희 아파트에 달려있는 엘리베이터를 돌리는 모터가 한 10에서 11kW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한 6대 정도를 끌 수 있는 출력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랜저 2500cc 엔진의 출력의 한 절반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는 모터를 이제 굴려주기 위해서 전기가 좀 많이 필요한데요.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고 하면, 전압이 한 294V 정도 되고 전류가 245A 정도가 출력이 나오는 배터리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배터리 490개를 연결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산업용 용접기를 한 12대 정도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출력의 굉장히 위험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이제 만드는 파트 친구들은 이 배터리 박스를 만들고, 안에서 이제 모터를 작동하게 되면 배터리가 뜨거워지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냉각을 할지, 안에 배치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루게 됩니다. 다른 파트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전기 시스템 파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을 제외한 차량에서 전기가 흐르는 모든 부분을 다 만드는 걸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배터리에서 전기를 꺼내서 그걸 모터에 집어넣어서 모터를 구르게 만드는 고전압 라인, 290V 고전압 라인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사실 자동차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전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데에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는 이제 그냥 상용으로 판매하는 자동차라면 뭐 음악도 틀어야 되고 뭐 시트도 움직여야 되고 하니까 좀 편의성 기능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오로지 경주를 위해서 만드는 자동차인 만큼 거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거의 한 90% 정도를 할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는 거의 300V에 가까운데 그리고 이제 240A나 되는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데, 사실 인간의 심장은 그거에 거의 1000분의 1인 0.1A, 100mA만 흘려도 심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감전사를 하는 거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량의 고전압 배터리가 드라이버와 완전히 절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드라이버가 안전한지를 계속 검사하는 그런 회로들을 직접 만들어서, 그게 문제가 생겼을 때 고전압 배터리를 꺼서 운전자를 죽지 않게 목숨줄을 붙들어 놓는 그런 회로를 설계하는 게 저희 파트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 성능 분석을 위해서 차량에 뭐 이런저런 센서를 붙여서 그런 거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SD카드에 저장하거나 무선으로 전송하는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도 탑재가 되는데, 그것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진이 이제 저희 실제 전기 시스템 개발하면서 하는 사진인데 전선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은 편이고,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는 사실 GDSC는 좀 개발자 모임이지만 약간 전기스러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로 설계를 먼저 이렇게 필요한 기능에 맞춰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PCB라는 회로 기판을 만들게 되는데, 마침 또 제가 옆에 회로 기판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직접 PCB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런 PCB가 주문을 하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차에 탑재를 해서 원하는 기능을 작동하게 하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로깅 시스템을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 이제 제가 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차에다가 인베디드 장치를 탑재를 해서 뭔가 신호를 수집하고 그걸 이제 와이파이 모듈로 보내서 와이파이가 이제 스마트폰의 핫스팟에 연결이 되면 서버와 연결이 돼서 이제 또 서버 프로그램도 작성하고 이제 웹 프론트엔드도 작성을 해서 이제 차량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서버를 통해서 엔지니어들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격 계측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도 개발을 하나 했는데요. 잠시 약간 보여드리면 이렇게 엔지니어들이 보는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차가 이제 시동이 걸려서 주행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도 하나 들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차 이제 완성된 프레임에 붙어서 저희가 아까 있었던 그 수많은 전선들과 기판들을 차에다 묶어서 배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들면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저희의 주 목표인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엄청 큰 용달차를 불러서 그 차를 가지고 군산까지 가가지고 차가 달릴 수 있는지 검사받는 검차를 받고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차가 달리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가 달리는 사진이 없는데요. 왜 달리는 사진이 없냐라고 하면 저희가 대회에서 실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뭔가 많이 했는데 왜 실격을 당했냐라고 하면 이제 그 대회 규정이 있는데, 이 전기차를 잘 만들었는지, 타면 사람이 죽지는 않는지, 안전하게 만들었는지를 검사하는 검차 시트가 한 200개 항목 정도를 이제 대회에서 달리기 전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과하지 못하면 대회장에서 달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걸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격을 당했습니다.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대회 공식 오피셜이라고 하는데, 저 대회 관계자분들이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검사를 해서 이 차가 달릴 수 있는 상태인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협업이죠. 여러 명이 50명이 차를 만드는데 그 협업에 굉장히 크게 실패를 해서 차를 사실상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대회장에 가져갔기 때문에 실격당하는 게 사실상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배터리 검찰을 하고, 지금 위쪽에 있는 사진이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이제 검사를 하고 이제 실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실격 판정을 받았으면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날 이제 숙소에 가져가서 이렇게 배터리를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상태로 열심히 방에서 뭔가를 뜯어 고쳐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결국 모든 검사를 다 통과하지 못해서 실격을 당했습니다. 실격을 당한다는 거는 이제 저희 그 50명의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사실 저희 이제 학교에서 하는 팀플과 굉장히 비슷한 절차죠. 그래서 이게 왜 실패했냐를 한번 이제 알아보면, 혹시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을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개발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저희 팀이 단 하나도 사실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뭐 중요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보면 일정 관리라는 건 정말 당연한 거죠. 대회 날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저희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프로세스죠. 그런데 당연히 대회 한 달 전이면 차를 다 만들어서 그 차가 제대로 구르는지 테스트를 하고 개선을 하고 그래야 할 시기인데 저희가 개발 일정이 굉장히 지연되는 바람에 대회 2주 전이 돼서야 겨우 배터리를 완성을 시켰고요. 대회 10일 전에 처음 모터를 겨우 굴려만 봤습니다. 배터리랑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제 대회에 출발해야 하는 대회 당일 새벽에 처음 시동을 걸어봤어요. 시동을 걸어본 시도를 한 거지 시동이 걸린 게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상태로 대회장에 나가게 됐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한번 되짚어 보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팀이 이번에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이것저것 처음 해보는 것들이 많아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서로가 모든 사람이 다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아는 게 맞는지를 검증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 불가능한 집단 지성이라고 적었는데 서로가 머리를 맞대도 방법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관리 문제에 더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협업이 안 되는 건데요. 협업이 안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라고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파트 4개가 있는데 그 파트 4개가 전혀 이제 소통이 안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동계통을 만드는 팀이 바퀴축을 차에다가 만들어서 바퀴축을 끼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차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게 안 들어가지? 라고 하고 보니까 옆에서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CC팀이 우리 그거 길이를 줄였는데 그게 들어갈 리가 없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트레인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얘기인 거죠. 처음 듣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파트 간에 뭔가 변경 사항이 있는데 그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이제 백엔드에서 뭔가를 바꾸기로 했는데 프론트엔드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로 앞에 웹페이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합치는 날 딱 합쳐보니까 전혀 안 돌아가는 거죠. 왜 안 돌아가나 이제 살펴봤더니 서버에서는 뭔가를 바꿨는데 프론트엔드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고 그냥 원래 설계한 대로 개발을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이제 팀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문제를 고쳐야 되니까 어쨌든 대회 나가려면 고쳐야 되니까 대회 당일에 새벽 2시까지 프레임을 다시 뜯어서 다시 용접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전기 시스템 파트장으로서 이제 답답한 거죠. 저 프레임에다 대고 저희도 이제 전선을 깔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저 앞 일정에 밀려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중요한 부품이 올라가 있는데 그대로 용접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전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런 전혀 파트 간의 소통도 되지 않고 앞서 본 것처럼 일정 관리도 안 되고 위험 관리도 안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대학 동아리의 특성상 인적 자원 관리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고급 인력,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급 인력들이 지쳐서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신입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같은 이제 실무자들은 그걸 이제 차를 만들기에 바빠서 그 친구들을 가르칠 여유도 없는 그런 이제 팀플에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제가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제 팀플을 많이 하셨을 거고 앞으로도 팀플이 좀 남아 있을 텐데 소프트웨어 공학이나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에 좀 관심이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 대회를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팀의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좀 프로세스 저희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하고자 이제 뭐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말하는 애자일 방법론 이런 걸 적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여기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프로세스가 아예 빨간 줄로 선을 찍 그어버려서 이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서는 그래도 좀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빨간색 점선으로 바꿔서 좀 개선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파트장들한테 어떤 작업들이 있고 그걸 언제까지 일정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해와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런 이제 작업 사항들의 이제 디펜던시라고 하는 그 의존성을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은 저 작업이 끝나야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파악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조직 관리, 일정 관리라는 걸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팀플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걸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미나는 앞서 그런 이제 겪었던 좀 참혹한 실패와 팀플의 제일 절망적인 단면을 일어나는 그런 걸 만드는 요소가 어떤 게 있고 그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걸 좀 전해드리기 싶어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세미나는 여기까지이고요. 제 앞에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을 보지 못하고 저 혼자 모니터를 보고 떠들다 보니까 반응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고쳐서 대회에는 실직각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차가 구르게 좀 만들어서 이제 전기차를 이제 시범 주행을 테스트 주행을 좀 하러 아주 자동차 대학교에 그 보령에 있는데 거기에 주행을 가능한 트랙이 있어서 거기에 차를 가져가서 이제 테스트 주행을 했는데요. 그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세미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준님, 네? 질문이 유튜브 채팅에서 들어왔는데. 유튜브 채팅이요? 잠시만요. 강재민이란 분이 이제 회로 네. 설계적이면 전자학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기계과 수학회다 보니까 다른 과 사람들이 잘 존재를 모르는데 사실 저희가 전자과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수학회에서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을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번 연도 올해 8월에도 대회를 나가는데 거기에 또 이제 참여하실 때 같이 작업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잠깐 좀 홍보를 조금만 더 하면 저는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쪽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원격 계측 시스템 이런 것도 인베디드 프로세서 ARM이나 뭐 STM32 이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을 주시면 저랑 같이 작업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면은 네, 병준이 너무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발표해 주신 병준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병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